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새해 달력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어떤 걸 적어 놓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쉬는 날이나 공휴일부터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달력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집안 일부터 적어 놓곤 합니다. 식구들의 생일, 또 제사는 언제 지내나, 집안의 중요한 행사 등을 빠짐없이 적어 놓곤 하는데요. 1년 동안 이 달력을 보면서 집안 행사도 챙기고 그날 일정도 표시를 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달력 대신에 스마트폰에다가 일정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게 그 전달이나 다음 달 일정도 함께 비교할 수 있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든 그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KBS 딩동댕 어린이 노래회가 불러줍니다. 새 달력.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일이 쑥쑥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또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달력을 이렇게 처음에 봤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책상 위에다 조그만 탁상 달력 놓지 않습니까? 네. 뭐부터 이렇게 챙기세요? 보통은 이제 가족분들 생일,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날짜. 네. 그러니까 올 한 해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날짜를 먼저 표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보통 가정 주부들은 제사가 언제지, 맞죠. 뭐가 언제지. 그거를 그때 생각하면 놓칠 때가 좀 많고 네. 또 음력으로 많이 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달력은 대부분 다 이제 양력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날짜가 주말이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속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혼 몇 주년 남편이 기억할래나? 맞아요. 그러면서도 작년에 기억 못했는데 이렇게. 네. 예전에는 근데 왜 방마다 달력을 걸어놓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억에 방마다 달력 걸어놓는데 그게 1월, 2월, 3월 지나면 이렇게 그 다음 달력을 넘겨가는 거 아니라 찢잖아요. 네네. 찢어서 다른 데 사용하고 해서 그런 달력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달력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도 달력을 거의 하나 정도 걸어놓고 맞습니다. 잘 안 걸게 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저희들 이제 핸드폰에다 사실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달력에 대한 그 느낌이 옛날에는 그냥 달력은 달력인데 지금은 좀 그 인테리어에 가까운 달력? 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마다 걸어놓은 달력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네.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달력도 있었지만 보통 그 책상에 그 인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장 이렇게 뒤로 넘기기도 맞아요. 하고. 한 장 뒤로 넘기고, 그럼 또 그 인력에 그 날에 대한 소개가 가끔 어떤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그런 계절 같은 경우 있으면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옆에 또 노트까지 있잖아요. 필기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그런 달력을 지금 쓰는 사람이 많이 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좋았는데. 네. 근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명언 같은 것도 하나씩 써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면서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1년 거의 갈 때 그 달력들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달력에다가 저희들 막 메모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메모 보면서 맞다. 이때 이 일을 했구나. 이때 누굴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쭉 굉장히 빨리 훑어보니까
편리하면서도 뭔가 이게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뭔가 그때 생각이 줬습니다. 네, 뭔가 진하게 좀 남겨놓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달력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어떤 행사 있다면 달력 앞에서 너 달력 한번 펼쳐봐 이러면 저희 가서 딱 들고 엄마 아빠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또 할 얘기가 생각보다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 지역은 요즘 달력이 어떻게 나오나요? 중국은 한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선물처럼 네네, 달력을 맞아요. 자기의 이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백화상점 이런 곳에도 네. 달력을 줍니다. 다만 이제 달력 그 생긴 게가 좀 다르죠. 네네. 조금 좀 화려하게 아니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명절이 표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중국 지역은 확실히 빨간색들을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모든 것에 빨간색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좋은 일이 있다, 네.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많이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달력 그림에 제 기억으로는 좀 어렸을 때는 영화 배우들이 왜 다달이 맞아요.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옛날에는 달력하면 영화 배우가 보통 있어서 그거를 걸어놓고 달력보다는 그냥 그 네네. 배우 보는 게 재밌었잖아요. 요즘은 글쎄요. 요즘 달력은 거의 뭐 풍경이나 좋은 글이나 네, 좋은 예. 그림, 네, 예, 맞습니다. 명화 이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정말 한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사진을 넣는 그런 달력을. 네. 예전엔 연말 연시 되면은 그 은행이나 뭐 약국에 가도 달력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찾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지 맞아요. 별로 그 달력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제 기억에 집에 달력을 여러 개 가져와도 다 방마다 걸어놓고 누군가 줄 사람 많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집에다 달력을 많이 걸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대신 그 달력이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종이도 사실 얇고 네네, 이랬는데 얇고 지금은 거의 뭐 그랬었는데. 선물 상자 수준으로 달력을 네. 주시는 분들 많아서 달력이 아주 포장까지 돼 있는 맞아요. 달력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달력을 집에 걸어놓으면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중국도 혹시 달력에 대한 이런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중국은 달력에 그 뭐죠? 자기가 그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네. 달력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여기에서 출근하시네요. 자녀가 여기에 출근하시네. 이렇게 자랑거리가 네.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공사문화센터 이런 활동 많이 하면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일일이 보내주셔도 사실 저장을 잘 안 하는데 네. 달력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력으로 해서 탁장 달력 보내주면 너무 고맙다고 소장을 그렇죠. 하고 또 옆에 주위한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제 친구는 보니까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1년 내내 사진들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 중에 그 월에 잘 어울리는 사진들을 골라서 개인이 또 탁상 달력을 만들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네. 부럽더라고요. 이제 자기 그러니까요. 작년에 했던 거를 네. 많이 만들지 않고 가족끼리 같이 공유할 예, 수 예. 있는 거. 나도 한번 그걸 만들어 봐야 그렇죠. 되겠는데. 올해는 좀 열심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2000년도 넘어가서는 좀 달력을 개인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의 사진 많이 찍는데 남겨지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들도 만들고 네. 이제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자기만의 달력 만들 수 있게 많은 추억 사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달력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행복우체통이 와 있네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 조민지 학생의 송파구가 그리워요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방 돌이 지나자 아빠는 한국에 가서 참기름 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일가는 한국으로 함께 갔다. 우리가 거주한 곳은 송파구였고 나는 송파동 열린사랑 어린이집에서 7살까지 보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신기하기만 하던 동년 시절에 생소한 송파구에서 겪은 가지가지 일들은
지금도 나를 즐거운 추억과 그리움으로 설레게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5살 난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숲 체험을 했던 일이다. 어느 주말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번 숲 체험은 부모님들이랑 함께 간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오셨지만 나는 아쉽게도 아빠가 출근하기 때문에 엄마와 단둘이 참가하게 되었다. 부모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게임도 했는데 그중에 딱지 제왕 게임이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그것은 딱지치기 시합에서 생각 밖으로 엄마가 많은 친구 아빠들을 제치고 제왕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쌀 한 자루를 상품으로 탔는데 그때 상품 받는 나와 엄마를 아주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눈길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나에게 기억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송파구의 올림픽 공원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백제 한성기를 기념하는 축제가 해마다 이 올림픽 공원에서 열렸다. 나도 엄마와 해마다 빠짐없이 갔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공원에는 평소에도 볼거리가 많기에 나는 늘 엄마와 같이 주말이면은 넓은 잔디 광장에서 비눗방울도 날리고 실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곤 했었다. 또 겨울에는 실외 스케이트장도 있었는데 아빠랑 여러 번 다녀갔었다. 벌써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내 천진한 동심 속에 꿈만 같던 자연의 숲과 수두룩한 체험들은 오늘도 내 기억 속에서 내 일상과 동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송파구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문자를 익혔으며 우리 문화의 소중한 체험들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아니, 언제 어디서나 걱정 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말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제쯤이면 또다시 송파구에 갈 수 있을지. 늘 다정다감했던 어린이집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참 많이 보고 싶다.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꼭 다시 송파구로 가서 인자하고 자상하던 나의 열매반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뵐 것이다. 그리운 송파구여, 우리 꼭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7살까지면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네. 열매를 확실히 맺었네요. 네. 그 열매반 선생님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뻐해 기억 제일 많이 주셨겠죠? 날 때 송파구에서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었나 봐요. 저도 지금 송파구에 몇 년째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네네. 글을 보니까 막 생생하게 있던 것을 매일 바쁘면서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은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썼다는 게 참 재밌네요. 네. 그리고 엄마가 아니 딱지치기를 이렇게 잘하실 수가.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딱지 제왕 게임에 엄마가 1등 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습니다. 글쎄요. 친구 아빠들을 제치고 제왕이 되셔가지고 네. 쌀을 상품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도 메고 집에 가셨겠죠. 네. 송파구는 또 올림픽 공원이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에는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도 이렇게 가서 산책을 하면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분들도 많고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워낙 또 넓고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숲 체험도 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엄마와 함께 산책도 하고 그 대한민국의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파구에 네. 롯데월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맞아요, 놀이터가 맞아요. 있고 예쁜 석천호수도 있고. 석천호수 있고. 네, 그래서 아이가 아마 그 나이 때 우리 민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그냥 부모님이 정말 많이 보여줘서 네. 아마 지금도 이제 지금 3학년밖에 안 되는 이 글이 그러니까요. 짧지 않거든요. 네. 그 중국 동포들을 이렇게 뵈면은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와서 열심히 살고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나서 아이를 데려오면 이미 아이들은 뭐 청소년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정말 갓난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에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데려오는 아이들 나이가 점점 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거를 옛날보다 훨씬 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죠. 네. 특히 또 우리말을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시작하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기 때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우리말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중국에 있을 때는 이중 언어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집안에서는 조선말, 그다음에 네. 이제 한국 또 밖에 나가서는 중국말 하는데 만약 어릴 때부터 여기에 자라면 사실 좀 더 깊게 우리 언어를 우리 문학도 이제 글을 같이 읽고 책도 읽고 하면 훨씬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네. 가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중국 가서도 지금 3학년이니까 한 3년,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생생하게 그럼요. 많은 거를 쓰고 또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거 보면 솜씨가 네네. 책을 많이 읽는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교류도 하고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말 공부에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중도 입국을 하게 되면 네. 하게 되면 정체적 혼란도 좀 있고 또 내가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서툴다 보니까 갑자기 이직을 확 사랑하고 이거보다는 네네. 적응하는 시간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이 글 속에 그리움도 많고 또 그 올림픽 공원 자기가 네. 이제 다녔던 그 딱지 제왕길 네,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 어릴 때 있던 곳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도 입국을 한 청소년들은 그 적응하는데 좀 혼란한 기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그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본인도 나이 어리지만 내가 결심하고 한국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언어와 문화와 이거를 빨리 배울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보다는 네. 적응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배로 노력을 해서 그 고비만 넘으면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 넘는 단계에 힘들죠. 맨날 중국말 듣고 중국말을 잘하고 중국 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저희들의 습관을 바뀌게 되면 사실 몸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그리고 부모님하고 소통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살게 되면 네. 막 관심도 잔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렇죠. 그 심적인 거를 부모님이 이해해 주면서 상담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따라잡게 경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두 부모와 자식 같이 노력이 필요하고 외부의 누군가 이걸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께서도 학교 선생님하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누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대학생을 많이 진학이나 그 취업적으로 많이 상담받는데 근래에 와서는 동포분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대부분은 진학 관련인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고 전공 이거를 그렇죠. 전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상담을 받는데 이런 부모님한테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사실. 네. 물론 이제 아이의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지만 아이 선생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계시잖아요. 한국을 네. 알기가 쉬운 건 아니죠. 또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 사례가 많지 않아서 좀 더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외부 분들한테 네. 여러 가지로 상담 받으면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정말 하루빨리 적응을 잘해서 2021년은 좀 보람으로 꽉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고 사랑하는 예. 네,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 서울 서울 서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심하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대청소 어떤 날이었을까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대청소를 한 날입니다. 먼저 선생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신이는 창턱을 닦고 민슬이, 하림이, 유나, 선아, 지영이 바닥을 쓸고 소윤이는 흙판 닦어. 그리고 성문이, 준우는 책상을 닦아라. 우리는 선생님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자기가 맡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는 한 사람이 몇 번 반복해서 쓸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같이 바닥을 쓸자. 그래, 좋아. 얼른 같이 하자. 민슬이, 선아, 지영이와 제가 함께 바닥을 쓸기로 했습니다. 하여 5명이서 같이 바닥을 청소하니 얼른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2개이기에 땅바닥을 다 쓸고 정리한 다음 책을 책장에 차곡차곡 꽂아 놓았습니다. 책은 높이가 비슷한 것끼리 놓아야 하기에 책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신이가 와서 같이 책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신이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신이야. 나와 신이는 서로 도우며 책 정리를 했습니다. 책 정리를 마치니 어느덧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깨끗해진 교실을 보니 마음도 한결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교실이 계속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조금 힘들었지만 기분은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청소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네, 대학교 때는 사실 청소란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네네. 때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면 왜 그렇게 신나는지 그리고 막 경쟁도 하고 네. 친구들도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죠. 그 시절 네.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립습니다. 근데 또 가끔 그 장난꾸러기 남자친구들은 맞아요. 뺀질뺀질하게 네. 청소도 안 하고 선생님 오면 하는 척하고 안 하면 막 일부러 청소해 놓은 걸 흩어져 놓고 예. 네.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막 깔깔깔깔한 막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었는데 사실 뭐 교실뿐이겠습니까? 집에서도 대청소하고 나면은 좀 힘들긴 하잖아요. 땀도 나고 막. 네, 맞아요. 해놓고 나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커피 한 잔 딱 타거나 네. 아니면 차를 한 잔 타고 앉아 있으면 음악 한번 듣고 하면 왠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어쩌면 이렇게 청소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서로 돕고 협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도 네. 청소에 정리정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 그다음 일할 때도 자기의 일을 잘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청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사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사실 어른이 될 때까지도. 네, 맞습니다. 네.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일할 때도 정리정돈
정도 안 되면 책상 보면 정말 많은 걸 널려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책상을 치워준다고 하면 건드리지도 못하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있는 곳이 근데 그 원래 있는 곳 보면 도대체 어디가 원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요. 청소를 하면서 정리정돈하면서 하는 습관이 네. 아이한테도 좋고 성인 된 다음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대청소 이걸 보면서 오늘 같이 대청소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1월 달 되기 전에 아마 연말 정도에는 대청소들을 보통.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쯤 한 번 또 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청소 한번. 연말 딱 네. 지나고 나면 1월 달에 또 느슨해졌으니까 2월 또 뭔가 청소를 해놔야 또 네.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서. 청소를 하면서 자기 책상 정리도 좀 하고 어머니께서는 또 옷 정리 같은 것도 좀 더 하시면 훨씬 더 1월을 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얼리가 불러주는 네가 참 좋아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지역의 통신원들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의 통신원과 전화를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 먼저 중국 요녕성 심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볼까요?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수향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첫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일전 여동 항일전쟁연구센터 설립대회 및 애국주의 교육자담회가 심양 9.18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동 항일전쟁연구센터의 전시는 연영성 사회과학원 지방당사연구소 소속 여동 항일영률연구실입니다. 여동 항일전쟁연구센터의 설립 취지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역사, 연구자,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인 연구를 펼쳐 홍색 문화를 전승하고 항일 정신을 거양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여동 항일영률연구실은 2014년 설립 이래 항일영웅 류홍광 장군 사적보고회, 동북항일연군 보고회, 리진용 장군 희생 100주년 기념활동 등 항일 영웅들의 사적, 유적을 발굴, 정리, 연구, 선전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네, 요녕성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선생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는 근데 음력설 쇠나요? 양력설 쇠나요? 사할린에서는 러시아니까 양력설을 세요. 한인녀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음력설 행사를 개최하지만 사할린 동포들이 음력설을 잘 세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동포들이 조상들에게 주로 양력 1월 1일 새해 아침이 차례를 지냅니다. 아, 그렇군요. 사할린 동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으셨는지 새해 맞이 풍경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포들이 사슬까지 사할린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인으로서 새해 맞이하죠. 현재 러시아에서 새해 맞이가 시민들에게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새로운 연도가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도시 마을 광장에는 물론 집에도 여우가를 장식합니다. 여우가는 새해 틀인데요. 손땅 트리와 비슷해요.
같아요. 네. 12월 31일 저녁에 집에서 온 가족 또는 친척, 친지와 친구들이 모여 지난 해를 배웅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명절 상은 가득 차리고 이 상에는 꼭 귤, 올리비에 샐러드, 필면이, 러시아 만두 등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 몇 분 전 텔레비전에 러시아 대통령이 새해 축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시계의 종소리가 12번 울립니다. 그때 그 순간 모두가 새해 소원을 빌고 짱하고 샴페인을 마십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새해 때 선물을 주는 것도 러시아의 순수한 전통이에요. 그 선물은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고요. 그때 줍니다. 그리고 새해 전에 대청소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네. 러시아에 계시는 많은 우리 동포들,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고 있겠네요. 네, 그럼요. 여기서 정착한 지 75년이 훨씬 더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러시아에서 1월 1일, 2일 이렇게 이틀 동안 쉬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새해 연휴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공식 성탄절이 1월 7일이거든요. 러시아의 종교회 성탄절이거든요. 날도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말 날을 포함해서 요즘 연휴가 10일, 11일 계속 될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새해 연휴가 1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가정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연휴 때 해외여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대다수가 집에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휴 동안 스키, 스케이트, 스노우보드 등을 많이 즐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새해 연구 공연도 많아요. 네. 네. 지금도 그럼 새해 연휴 기간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새해 전에는 추위 할아버지하고 백설공주에게 편지를 쓰고 소망을 성명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새해 선물도 이렇게 적어요. 산타 클라우스가 아니고 러시아에는 추위 할아버지입니다. 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들었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사할린 지역, 러시아 지역에서는 양력 1월 1일에 차례를 지낸다고 하네요. 오랜 러시아식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이 새해 트리 욜카가 또 따로 있군요. 친척, 친지들이 모여서 즐겁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쭉 전해주신 소식 중에 대청소를 하고 낡은 것은 버리고 빚도 갚아야 된다. 이런 재미있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올 새해 연휴는 1월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하니까 사할린 지역에 계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추워. 당신 거기서 뭐해요? 보면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얼른 들어가요. 안 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니 대체 뭐 때문에 따뜻한 방 놔두고 꼭두 새벽에 이 추운 옥상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당신 감기 걸리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깊은 속을 누가 알겠어. 내가 얘기한 거 가져왔어요? 여기요. 따뜻한 커피하고 휴대용 난로하고 여기 핫팩도 있어. 고마워. 근데 이걸로 뭘 하려고요? 너무 추워서 그래. 추우면 들어가요. 안 돼. 해 뜨는 거 보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 아니,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 맨날 뜨는 해 집에서 보면 되지. 옥상까지 와서 이게 뭐예요? 해마다 이것 보러 정동진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동진 못 가니까 옥상에서라도 봐야지. 아이고, 당신 극성을 누가 말려요, 누가?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당신도 같이 봐요. 나 됐어요. 난 됐으니까 당신이나 실컷 봐요. 이것 보러 정동진에 못 가니까 옥상에서 이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군요. 그러게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올해 이분처럼 코로나 때문에 새해 이것을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이건 명소에는 이것을 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집이나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 명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하는 건 춥긴 하지만 그래도 지평선 너머로 이것이 떠오르는 걸 보면 가슴 뛰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명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강릉 정동진과 포항 호미곶, 제주 성산 일출봉 등 우리나라에는 이것 명소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기 위해 이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하면서 새해 소원을 빌곤 합니다. 해가 뜨는 것을 구경하거나 맞이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해맞이, 2번 신부맞이, 3번 달토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송백경, 김희안이었습니다. 네, 하긴 저도 예전에는 친구들과 가끔씩 새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 명소를 찾곤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첫 이것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것 명소를 대부분 다 폐쇄를 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하러 오지 마십시오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것 명소에서 이것을 못 보니까 새해 이것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올해 이것 최고의 명소는 바로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새해 이것 풍습까지 바꿔놓고 있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는 새해 이것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이것에 얽힌 추억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동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코로나로 다들 힘든 한 해 보내셨는데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조금만 이 위기를 인내해서 올해는 좀 지나면 서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마지막에 죽는다는 속담도 있죠. 네네. 큰 희망이 생겼으니
희망을 갖고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마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소망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얼굴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고려극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고려극장이 어떤 곳이고 또 고려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고려인들은 우리 해외 동포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벌써 이주한 역사가 150년이 넘고요. 그런데 이 우리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또는 모국어를 잃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지켜온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고려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극장은 이렇게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 모국어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특히 강제 이주로 인해서 고려인들이 극한 절망에 빠졌고 또 이렇게 피폐해진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우리 모국어 문화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보통 때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고려극장에서 우리말로 공연을 하고 우리 동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시절의 고려극장은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주춧돌 같고 구심점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 고려극장이 우리 고려인들의 대표적인 모국어 문화예술 기관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의심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특히 강제이주 이후에 고려인들은 또 거주 이전에 자유까지 제한받아서 1956년까지는 또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극장만이 순회 공연을 와서 모국어로 위로해 주었던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고려극장은 다른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극만 한 게 아니라 모국어 교육도 했다면서요. 이제 모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좀 넓은 의미의 모국어 교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모국어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물론 극장의 배우들이나 단원들은 이제 모국어 교육을 시켰지만은 그렇지만은 고려극장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강제이주 이후에 모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우리 고려사범대학교 그리고 다른 모든 이 모국어 학교들이 속속들이 문을 닫고 우리 모국어 교육을 못하게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극장과 신문사가 이 우리 고려사범대학교나 다른 고등 우리 모국어 기관들이 담당했던 짐을 나누어서 안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극장에서 우리 고려인 대중들을 모아놓고 모국어로 연극을 하고 가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 자체가 우리 고려인들에게는 가장 큰 모국어 교육을 이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뭐 연극을 보면서 우리말 연극 대사를 따라하는 게 곧고 모국어 공부였을 거고 또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도 모국어 공부가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가수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따라 했던 게 가장 큰 모국어 공부고 학습이었죠. 네. 왜 그러냐면 물론 모국어 그 대사 중에도 정말 좋은 대사들은 암송하고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빨리 잊혀지지요. 그런데 가요는 이렇게 노랫말이 짧고 서정시처럼 정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이게 음악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이 즐겨 불렸던 노래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정말 쉽게 배우고 따라 부르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모국어 교육은 고려극장에서 불렀던 모국어 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가 인기가 많았습니까? 물론 민요도 있고 창작가요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뭐랄까요? 신민요나 우리의 그
창가라고 하는 그 현대 가요 네네. 이런 노래들이 대단히 인기였는데 그 당시에 연극 무대에 올랐던 이런 장안몽 이게 이수일과 심순의 그 사랑 이야기죠. 네. 그런 경우들은 고려인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가까운 데서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면서 그 무대 음악을 만들어서 30절이 넘는 그 노래를 보급했는데 이 많은 고려인들이 그 30절이 넘는 그 노래를 거의 다 이렇게 암송해서 부를 정도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어떤 노래가 불리워졌었는지 혹시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초기에 물론 이제 고려인들이 구정가요로 부른 것들을 나중에 이제 체록체부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제목은 이제 동일한 게 많습니다. 고향 그리움 또는 고향에 대한 노래, 또 그렇게 해서 망향가, 네. 또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어떤 그 강남딸, 네네네. 낙화요수라고 하지요. 네. 이런 노래들도 유행을 하고, 당시에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노래들 일부, 우리 옛날에 창가, 그리고 네네. 신민요, 이런 노래들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창작한 가요도 널리 유행했습니다. 네네. 이 고려극장 가수 중에서 전순녀 씨는 비운의 운명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시 강제이주 이전 그 고려인들의 문화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그 3대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화, 전순녀, 마숙경이라는 그 3대 가수가 이름을 날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순녀는 모스크바 음악 전문 학교를 졸업한 정통으로 음악 교육을 배운 프로 가수였죠.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네. 그런데 전순녀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노래나 또 우리 민요나 또는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낙화요수 같은 노래들을 아주 빼어나게 잘 불러서 네. 모든 고려인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분이 강제이주 직전에 사회활동가였던 그 남편 파구가 그 죄도 없이 붙잡혀서 처형되고 또 전순녀 자신은 그 어떤 비극, 그 슬픔 속에서 강제이주를 당해가지고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풍토병 그리고 영양실조로 아이고. 고생하다 이듬해 요절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참 비극적이죠. 예. 네. 우리 민족만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들이 고려극장에서도 참 많이 나오겠습니다. 고려극장에 그런 사연들이 정말 네. 많지요. 전순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례지만은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전순녀의 그 비극과 못지않은 그런 이 비극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모국어 문학과 문화를 이렇게 지켜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극장의 모국어 교육에 우리의 가요가 가장 쉽게 그리고 앞장섰었다라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고려인들의 역사도 저희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